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케입니다. 내려온 파동 X, Y 파동 값이 몇 점이고 지금 상승한 파동 이전 X를 돌파하면서 최소 59K까지는 갈 수 있다. 즉 이 자리에서 돌파하면서 95K까지 갈 수 있으니 그거에 맞춰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롱을 바라봐야 되고. 이 상승에 대한 카운팅을 통해서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파동 카운팅을 두 가지 정도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는 뭐냐? 과연 불규칙 파동으로 카운팅했을 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카운팅했을 때 이 두 가지 형태를 볼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불규칙일 때는 더 큰 상승이 있을 거고, 일반적인 카운팅이었을 때는 약 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하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고 있어요. 그거 있어서 이 불규칙이라면 큰 상승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불규칙으로 보느냐? 이전 파동에 대한 레귤러 클래시 여기에서 발생했다면 이 큰 상승은 시작이 여기점이기 때문에 이 앞에 파동 또한 불규칙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둘 중에 하나만 불규칙이 가능하다라기보다는 앞에가 불규칙이라면 이것도 불규칙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불규칙 파동에서 러닝 플랫은 이 A 파동에 대한 또는 X 파동에 대한 B 파동 상승 이후에 Y 또는 C의 점이에요. 이게 요렇게 파동 카운팅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러닝 플랫은 1.13에 도달했을 때 발생합니다. 즉 이게 불규칙 파동이라면 이제 이 저점은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상승이 이 고점을 비파동을 넘겨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불규칙으로 보면 무조건 이 저점을 지키고 상승을 해야지만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가 불규칙이 아니다라고 하면 되돌림 파동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반대로 매매가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만 이 앞에 불규칙만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불규칙이 나왔다면 이전 상승이 하나의 파동이고 얘가 X 파동 또는 B 파동이고 그리고 Y 상승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규칙은 큰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불규칙 카운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단기적인 상승 이후에 한 여기쯤에 매물대가 있잖아요. 이전 생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매물대가 있어요. 이곳에서 하락을 보지 않고 그대로 돌파해서 그 위에서 횡보하다가 파동을 만들고 뭐 되돌림을 준다든지 그렇게 매물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불규칙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러닝 플랫에서 이 저점에서는 롱 매매를 하진 못했어요. 차라리 좀 더 밑에 쪽에 바라봤었는데 왜냐면 되돌림 제가 이때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점은 한 번 더 넘길 수 있지만 되돌림을 줘야 된다. 그 되돌림은 상승한 파동에 대한 최소한 되돌림 38이나 0.5까지는 줘야지만 적절한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분을 볼 수 있다. 즉 롱 매매는 유지하되 단기적인 15분봉, 5분봉에서는 하락을 해야지만 적절한 롱 타점도 나오고 숏 또한 제가 들고 있다고 했었죠. 숏 또한 수익화를 시킬 수 있는 라인이 온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매하기 참 난해하다. 그러니까 방향성을 바로 보지 않기 때문에 좀 힘들 수 있다. 까지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가격적인 하락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렇지 않고 러닝 플랫을 만들고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를 하지 못하고 이 되돌림 때 롱을 진입했습니다. 이 저점이 러닝 플랫이라면 깐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저점을 깨면 안 된다. 이게 러닝 플랫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 손절 걸고 되돌림 롱을 한번 바라보자. 그 롱에 대한 건 이 고점을 돌파하는 익절 라인까지 가져갈 수 있는 손익비가 타이트한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들고 있어요. 지금 숏도 아직도 들고 있는데 숏은 지금 평단이에요. 요거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거 어차피 손절 라인 전고점이에요. 요만큼 손절하더라도 롱 되돌림이 이때 롱 지금 여기입니다. 딱. 이 롱에 대한 건 저점 손절이 최대한 이 라인을 깨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손절을 하고 롱을 진입한다. 그리고 숏은 지금 홀딩 중에 있어서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렸다면 숏은 수익이 날 거고 그 이 자리에서 롱을 다시 받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롱은 손절하고 지금 반대로 롱을 진입해 있으니 돌파한다면 숏은 손절이 날 거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었을 때 이 자리에서 TP를 가져가고 다시 숏까지 진입해 볼 생각이 오늘 내용이에요. 다만 알트는 조금 더 불장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게 무조건 코인 불장이다 라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진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뭐 썸네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코인 불장이 시작할지 이거에 대한 다들 시작했으면 좋은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비트 파동 카운팅을 했을 때는 되돌림을 줘야 될 상황인데 이전 X들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을 만들어내서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전 X들을 돌파하니까 매수세가 생기면서 빠르게 올라온 건 오케이, 알겠어. 그렇다고 바로 또 계속 상승? 요거까진 바라보지 말자. 이거 욕심이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제가 지금 롱 들고 있듯이 최소한 한 요 정도 구간, 이 정도 구간에서 익절하고 공통적인 숏자리 나오면 또 더 좋고요. 그래서 숏도 진입해보고 그리고 나서 최소한 전체 되돌림 줘야지 다시 상승분에 대한 롱 타기 너무 좋고 이때 알트 타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아니면 차라리 위에서 요 라인에서 차라리 횡보했을 때 지금 라인 말고요. 그냥 진짜 확실히 뚫어주고 이전 X를 명확하게 돌파해주고 이 윗단에서 횡보를 해주던가 아니 윗단에서 이렇게 약하락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나서 공통적인 롱 자리에서 다시 진입해보는 이 자리 안 주더라도 차라리 그게 명확해질 때 좀 롱을 진입해보는 게 가장 좋고 알트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비트를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알트가 불장이 아니더라도 상승분은 남아있다. 남아있지만 지금 타는 것보단 평단을 더 좋게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혹시나 물리게 되면 혹시나 만약 여기 비트 카운팅상은 얼추 다 올라왔어요. 제가 카운팅 했을 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혹시나 다시 빠지게 되면 최소한 비트가 제가 원하는 곳에서 빠졌을 때 한 7, 8%는 최소한 빠지거든요. 그러면 알트는 2배 정도 빠진다고 볼 수 있어서 한 15% 내지 많게는 20%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알트 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미 펌핑해서 올라간 것들은 단타로 해서 수익하면 되니까 만약에 수익 중이라면 또 부분 익절도 해야 되는 구간일 수 있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트의 지금 매매 전략과 그리고 이따가 알트에 대해서 말씀 더 추가적으로 드리겠지만 지금 매매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최소한의 익절과 그리고 최소한의 손절을 할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시간봉상으로는 거의 다 올라는 왔다. 이 구간에서 더 갈 거냐 덜 갈 거냐 이 차이로 이 불규칙 파동 때문에 갈려진다. 그러니 우리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매매할 건지에 대해서 15분봉으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앞에가 불규칙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저점을 절대 깨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하나의 추세는 있습니다. 이 추세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점까지도 깨겠죠. 그럼 이게 불규칙이 아니란 뜻이에요. 고점을 못 넘겼고 빠진다는 건 아직 되돌림이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롱 관점이죠. 그럼 롱에 대한 매매 전략상으로는 여기는 이미 지나왔고 그리고 한 번 더 지켰고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자리나 이 저점 또는 추세를 하방 이탈하면 좋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요 저점은 살짝 돌파했다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세까지 손절 걷고 롱 타보는 거 한 번 있을 거고 손절 나더라도 이 저점은 깨면 안 됩니다. 이 저점 깨지면 이 저점 깰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왜냐면 고점 못 넘기고 되돌림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건 깬다는 파동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명확한 손절 라인에 롱을 타본다 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손절 라인이 생겨요. 이 저점과 그리고 이 추세 손절로 지금 이 추세에 손절 걸고 이게 돌파하면 이 자리로 올 거니까 추세에 손절 걸고 롱을 한번 진입해 보는 매매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까지 손절까지는 괜찮다. 15분 봉상의 롱에 대한 매매 전략은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또한 여기에 지금 포지션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저점에 손절할 거예요. 깨면은 어차피 저점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들고 있는 롱은 이 저점에서 본절할 생각이에요. 제 이 저점에 들고 있으니까. 이 롱을 만약에 진입했다면 또는 롱 자리를 준 다음에 재차 상승하는 파동, 지금 이미 다 줬고 그대로 상승하더라도 앞에 상승 파동에 대한 되돌림 위의 상승. 근데 여기가 저점으로 카운팅 안 하고 여기가 저점 카운팅이 되거든요.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저점으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에 대한 상승분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그리고 그렇지 않고 전체 이전 저점부터 해가지고 상승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 즉 상승하더라도 이 소파동 간의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는 부분 또는 대파동 간의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는 부분, 조금 더 달라지는 건 고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규칙 파동을 하더라도 고점이 조금 달라지고, 만약에 이 고점이 이게 불규칙이 아니고 일반적인 카운팅 했을 때는 조금 더 짧아집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에서 지금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롱을 진입했다면 익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숏까지 진입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만 불규칙이라면 더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손절 라인을 무조건 해야 된다. 숏을 타기 위해서 손절을 해야 되고, 사실 지금은 숏이 그렇게 전체로 봤을 땐, 그러니까 4시간봉 날봉상의 매매에 있었을 땐 숏하는 게 좋은 거는 아니에요. 다만 1시간봉 이하, 1시간부터의 이하에 대한 매매였을 땐 숏은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통된 데는 나온다고 봐요. 왜냐면 얼추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카운팅적으로 보면 얘가 불규칙이 아니라는 가정하에는 충분히 고점을 돌파하더라도 Y 연장 파동이 계속 연장이 될 수가 없어요. 연장 파동은 적절한 레이블이기 때문에 그 레이블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연장 파동은 얼추 올라오게 되면 마무리가 될 거고, 그래서 되돌림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 되돌림이 계속 내려가는 되돌림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전 74K에서 올라왔던 상승이 지금 94K가 됐죠. 2만 불이 상승한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 한 97, 8K까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쯤 올라오면 전체 되돌림을 줄 수 있다. 전체 되돌림. 그 이후에 다시 롱 타야 된다. 고점 탈환이 아니더라도 반등 이후에 하락이든 그대로 상승이든 일단은 롱은 진입해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롱에 대한 소파동 간의 롱 타점에 있어서는 손절 라인이 타이트한 쪽은 이 두 가지 정도로 봐야 되고, 만약에 돌파했으면 내려왔을 때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내려왔을 때 진입은 시간봉상, 만약에 여기가 고점으로 해서 끝났어요. 이게 불규칙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된다면 이 자리까지는 올 거예요. 이 자리나 0.5까지는 38에서 0.5까지. 이게 고점이니까. 근데 올랐다가 빠져도 이 자리는 옵니다. 그러면 피보나치 값만 달라지는 거예요. 고점이 이렇게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림 줬을 때 롱 타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는 요 라인에서도 충분히 공통적인 롱숏을 탈 수 있으니 그 매매 전략을 세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롱에 대한 건 끝났어요. 숏을 봐야겠죠. 그 숏 자리가 익절 라인이기도 해요. 롱에 대한. 그래서 롱을 탔는데 어디서 익절해야 되냐, 또는 나는 롱을 갖고 있다. 그럼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익절을 시작해야 되냐라고 한다면 15분 봉으로 다시 가게 됐을 때 평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평단이 이전에 뭐 이런 데나 이런 저점들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여기서부터는 자기 본절 왔을 때는 손절을 해야 돼요. 본절하거나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파동에선. 근데 여기 저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여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거든요. 이 저점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추세가 살아있어서 얘가 되돌림 이후의 상승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이 자리에 타신 분들이면 본절하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익절을 더 빨리 가져가야 되는 타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짧으니까. 손절도 짧고 익절도 짧은 구간들이에요. 그러면은
빠르게 조금이라도 25%라도 익절해야 될 라인이긴 합니다. 그거를 좀 감안한다면 평단이 더 밑에라면 홀딩할 필요는 아직까지 있다. 왜냐면 롱이 우세하다. 그래서 롱을 유지하는 게 좋고, 만약에 평단이 좋지 않다, 저같이 이런 라인에 지금 롱을 진입했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올라왔을 때 이 자리에서, 여기 지금 하락 다이버스가 이렇게 걸리거든요, 고점 돌파하기 전에. 이 자리에서 25%를 익절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절 오더라도 어차피 수익입니다, 요만큼에 대한 25%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래서 전 본절에 손절을 걸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자리에서 타셨다라고 하면은 익절을 한 번쯤은 됐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고 홀딩한다면 올라가게 됐을 때에 대한 익절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반 파동 카운팅이었을 때 익절가, 앞에 파동에 대한 확장값 정도로 볼 것 같고요. 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후에 대한 상승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98K에서 요 정도, 이전 파동에 대한 1.13 라인, 이 정도에선 익절을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손익비로 따져봤을 땐 최소한 여기선 반익절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5% 정도 되죠. 그러면은 손익비 따지면은 한 6배에서 5.8배 정도 나옵니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 롱을 진입해 있는 거예요. 50% 익절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올라가면 더 들고 갈 예정이고요. 여기 어떻게 상승하는 파동이 만들지가 관건이에요. 일자로 올릴지, 올렸는데 또 빠졌다 올리고, 이렇게 빠졌다 올렸다 할 경우가 익절을 더 많이 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다면 홀딩을 더 해야겠죠. 여기서 일자로 쭉 올린다? 그럼 홀딩 할 거예요. 롱 익절 라인도 주지 않고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가로 걸어놓지는 않을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매할 예정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카운팅은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한 확장값을 보고 익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불규칙 파동으로 본다면 여기서 익절하기엔 좀 아까워요. 왜냐면 더 올라갈 거거든요. 그 더 올라간다는 게 최소한 내려온 파동에 대한 786, 886까지는 올 겁니다. 이 전체 내려온 거 있죠. 최고점 109K. 최소한 요런 자리까지는 올 수 있어요. 101K에서 102K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는 여기서 익절하기엔 좀 아깝죠. 불규칙이라면 추가적인 되돌림 주더라도 이 자리까지는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어두고 해야 되고, 근데 일반 카운팅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 오면 익절을 해야 되는 라인이다.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수익인 거잖아요. 이런 자리가 익절 라인이기도 하면서 숏 자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였을 때 25%, 여기 오면 또 25%,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 될 것 같고, 숏 또한 여기서 진입했다가 다시 돌파됐다면 바로 손절하고, 숏 또한 여기서 진입했다가 만약에 돌파되면 손절하고, 이렇게 손절 라인이 명확한 곳들이 있으니까 두 번의 손절을 통한 수익을 볼 수 있는 메리트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손익비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1대 10짜리는 나오는 자리예요. 10배. 내가 손절에 대비해서 익절 라인은 10배 정도 나오는 자리여서 올라온다면 숏하기도 충분할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 롱 위주의 매매다 보니 롱은 들고 있자. 돌파되면 더 간다. 그래서 롱매매가 우선시 되지만 충분히 지금 카운팅적으로는 내려와야 되는 파동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숏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저항을 충분히 줄 수 있기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약하락했을 때 그냥 본절 걸어두면 어차피 평단이 좋을 거기 때문에 본절 걸어두면 다시 돌파되면 바로 본절 날 거예요. 그러면 비트가 이런 식으로 형성했을 때,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형성했을 때 알트는 어떻게 형성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또 매매 전략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알트에 있어서 도미넌스는 아직까지 횡보를 가지고 있고 고점을 넘기고 우측으로 하고 이럴 경우에는 이런 지금 채널 라인으로 보면 이렇게 채널 만들면서 우측으로 기가 조정 중이에요. 기가 조정으로 볼 것 같아요. 기가 조정 중이고. 아무튼 여기까지 이해되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작성해 주시고, 다음 방송에서도 더 좋은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경바.